한국은 절대 안 돼.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영국 런던에 위치한 가정집에서 큰 소리가 창밖으로 들리고 있는데요. 집 안에서는 할아버지와 손녀의 높은 언성이 오가는데 아버지가 중간에서 말리고 있습니다. 손녀딸이 한국으로 간다고 하니 안 된다고 강력하게 말리시는 할아버지가 있는데요. 왜 이렇게 단호하고 강력하게 말리는 걸까요? 과연 무슨 일이 생겼는지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 꼭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런던에서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정치외교학을 공부하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해서 지금은 영국의 정부기관인 외교부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는 28살 앨리스입니다. 제가 정치외교학을 전공한 이유는 아버지께서 런던의 정부기관 외교부에서 근무한 지 30여 년이 넘었고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레 보고 자라왔기에 저도 아버지를 따라 정치외교학을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부터 정치외교학에 관심을 가지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또래처럼 학창 시절 노는 것을 좋아했고 공부는 흥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TV 화면에 영국 유명 언론 방송인 BBC 채널에서 아버지의 얼굴이 나오며 언론 앞에서 발표를 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그 모습에 너무 매력을 느끼고 아버지께서 하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외교부에서 일하면 주요 외신 언론들 앞에서 발언을 해야 하는데 떨지 않고 멋있게 일하는 모습이 저를 매료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옥스퍼드 대학을 가려고 피 터지게 공부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한 번에 합격하지는 못했습니다. 재수를 해서 붙었는데요. 아무래도 안 하던 공부를 하다 보니 조금 힘겹긴 했거든요. 하지만 아버지는 저에게 용기를 다시 넣어줬고 저는 다시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당당하게 옥스퍼드 정치외교학과에 붙었고 미래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학교 생활은 너무 재미있었어요. 저도 다른 대학생들처럼 캠퍼스 라이프를 즐겼고 4학년이 되던 해 교양 수업을 듣다가 한국인 남자친구를 만났습니다. 세계사 교양 수업이었는데요. 정치외교는 세계를 무대로 하는 일이다 보니 세계사 공부를 하면 아무래도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 수업에서 남자친구인 서준을 만났습니다. 남자친구는 한국에서 누구나 아는 유명 대학을 다니며 교환 학생으로 옥스퍼드 대학으로 온 거고 제가 서준을 만나게 되었는 이유는 첫 이미지부터 듬직했으며 한국에서 불리는 뇌생남처럼 정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강의 시간에 발표를 하는데 그 순간이 저희 아버지를 보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한국 사람이지만 영어를 정말 잘해서 저와 대화하는데 불편함은 하나도 없었고 제가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저는 사실 한국에 대해서 무지했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 서준하고 시간을 보내다 보니 자연스레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이미지보다 한국은 되게 우수한 나라이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 한국으로 유학 가는 학생들도 많았습니다. 주변에도 한국으로 교환학생 신분으로 다녀온 학생들이 있어서 얘기를 나눠보았는데 기대 이상으로 만족을 한다며 기회가 된다면 언제든지 한국으로 다시 방문하고 싶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생각보다 한국은 인기 있는 나라였습니다. 저도 주변에서 좋은 말만 듣다 보니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해보니까 생각보다 한국이 미치는 영향력이 강하더라고요. 저희가 쓰고 있는 IT 기기들은 대부분 한국 브랜드 제품이고 런던 길거리에도 한국에서 넘어온 차량들이 많았습니다. 졸업을 하고 지금은 외교부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지만 추후에 한국에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일하고 있는 건물에는 한국 대사관에서 근무하고 돌아오신 선배님이 계시는데 한국 생활은 정말 황홀했다고 말했습니다. 런던에서는 1년 대부분이 하늘이 흐리고 비가 자주 오며 화창한 날씨는 몇 차례 보기 힘든 실정인데 한국은 사계절이 뚜렷해서 계절마다 볼거리가 가득하고 한국 사람들은 너무 친절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한강이 너무 아름답다고 말했습니다. 런던에도 템스강이 도심을 가로지르며 도심의 활기를 불어 넣어주는데
한강은 그 이상이라고 말했어요. 저는 항상 한국을 기대하며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인턴 생활이 끝나갈 시점에 저에게 2주간의 휴가가 생겨서 한국으로 여행하기로 했어요. 제 남자친구는 한국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는 그동안 영국의 회사에서 인턴 생활을 하며 경력을 쌓고 한국에 먼저 들어가서 공직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으로 향하는 저는 비행기를 타는 순간부터 설레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찌나 기대와 흥분이 되는지 비행하는 시간이 너무나 길게 느껴졌습니다. 런던에서 한국의 국적기 대한항공을 이용했는데 승무원분들의 미모가 너무 아름답고 친절해서 한국 가는 비행기 기내에서 불편함은 전혀 없었습니다. 인천공항에는 남자친구가 저를 데리러 왔고 그렇게 저의 한국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공항이 너무 크고 아름다웠거든요. 공항 내부에는 편의 시설이 런던 공항보다 더 잘 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출입국 수속하는데 시간이 빠른 것은 당연한 말이고 면세점부터 음식점, 호텔 등 정말 다양한 시설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인천공항에 밤에 도착해서 전용 리무진을 타고 서울로 가는데 인천 영종대교의 불빛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영국에서 보던 타워 브릿지랑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규모를 보이고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저는 눈으로 보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야경을 보는 것도 정말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서울에 도착해서 숙소로 들어갔습니다. 숙소에서는 한강이 보이는 야경은 정말 멋있더라고요. 내일이 기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왼쪽을 바라보니 정말 높은 건물이 있었는데 남자친구에게 궁금해서 물어보니 롯데타워라고 하더라고요. 한국을 대표하는 건물이라고 들었습니다. 한강 건너 숙소에서도 이렇게 크게 보이는데 가까이 가서 보면 얼마나 웅장할지 기대되었습니다. 숙소에서 짐을 풀고 허기져 호텔 근처 고깃집으로 향했습니다. 삼겹살집이었는데요. 남자친구는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이라며 꼭 맛보여주고 싶다고 저를 데리고 갔어요. 삼겹살 고깃집 안에 문을 열고 들어가니 정말 맛있는 냄새가 저의 코끝을 찔렀습니다. 영국에서 이런 냄새를 맡아본 적이 없었는데 이런 냄새는 처음이라서 너무 기대되었습니다. 영국에서 스테이크는 많이 먹어보았지만 돼지고기를 직접 구워서 먹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자리에 앉으니 직원분들이 밑반찬과 물과 수저를 세팅해 주셨습니다. 저는 의아했어요. 왜 시키지도 않은 물과 반찬을 내주는지 남자친구에게 물었습니다. 런던의 식당에는 메뉴를 주문해야 음식이 나오고 물도 결제를 해야 나오는데 한국의 식당에는 자리 앉으니 바로 내주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남자친구는 한국에는 물은 결제하지 않고 밑반찬도 그냥 나오는 것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부담 없이 먹으면 되고 부족하면 셀프바가 있으니 더 가져와서 먹으면 된다고 말하는 게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대화를 주고 받다 보니 드디어 삼겹살이 나왔고 직원분이 손을 대지 말라며 고기를 구워주는데 이것 또한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보통은 영국에서는 조리가 되어서 나오는데 불판 앞에서 직접 구워주시니 보는 재미도 있고 빨리 먹고 싶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직원분께서 마늘을 구워주시는데 이 점도 의아했어요. 통마늘을 그냥 굽는데. 저는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거든요. 서준은 저에게 이것도 한국 음식의 문화라며 마늘을 삼겹살과 같이 구워 먹으면 정말 맛있다며 먹어보라고 권했습니다. 직원분은 고기를 다 굽고 접시 위에 익은 고기를 올려주며 맛있게 먹으라며 인사를 하고 물러갔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삼겹살이라는 음식을 입에 처음 넣고 몇 번 씹으니 눈이 커졌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있다니 속으로 놀랐습니다. 왜 한국을 다녀온 분들이 다시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는 이유를 조금은 알 것 같았어요. 서준은 쌈을 이용해서 고기를 같이 먹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쌈에 고기를 얹고 된장을 조금 올리고 구운 마늘과 함께 먹으니 더 맛있는 게 말로 표현을 못했습니다. 고기를 먹고 난 뒤 된장찌개와 볶음밥을 주문했습니다. 볶음밥을 불판에서 조리하는데 참기름과 함께 올라오는 냄새는 저를 미치게 만들었어요.
볶음밥과 된장찌개를 먹는데 그 맛은 표현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하루도 안 지났는데 벌써부터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게 밥을 먹고 나왔는데 거리에는 사람들이 많았고 런던과 비교해서 너무 안전하게 느껴졌습니다. 런던은 저녁 10시가 지나면 길거리에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지 않아서 밤길은 위험하다고 느끼는데 서울의 저녁 시간은 밤처럼 느껴지는 게 전혀 없었습니다. 화려한 조명들과 상가들의 불빛에 나처럼 느껴졌고 거리에는 사람들도 많아서 전혀 위험하지 않았습니다. 서준과 함께 스타벅스에 들어갔는데요. 테이블에는 핸드폰만 있는 게 이건 또 무슨 상황인지 황당했어요. 런던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행동이거든요. 그런데 누구 하나 테이블 위에 핸드폰을 신경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치안 수준이 높다는 게 무슨 말인지 조금은 이해가 되었습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서준과 테이블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서준은 벌떡 일어나며 커피를 받아오더라고요. 직원분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왜 가는지 어리둥절했죠. 커피를 가지고 온 서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서준은 한국에서는 핸드폰으로 음식 조리가 완료되면 알림이 온다며 굳이 직원이 큰 목소리로 부르고 진동벨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확실히 영국보다 이런 편의는 한 발 앞선다고 체감이 되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직원들이 큰 목소리로 주문한 고객의 닉네임을 크게 부르거든요. 서준과 커피를 마시고 호텔로 향했고 먼 길 오느라 피곤했던 저는 푹 자고 일어났습니다. 다음 날 숙소에서 보이던 롯데월드 타워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한강철교를 지나는데 한강공원에서 서울 시민들의 모습을 보니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도심에서 이렇게 큰 공원이 있는 것은 제 인생에서 처음이었거든요. 그리고 지하철도 얼마나 깨끗하던지. 런던과 비교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롯데월드 타워 앞에 가니 석촌호수가 있는데 제 눈앞에 이쁘게 보였고 롯데월드 타워를 보고 입이 쩍 벌어졌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크고 높은 건물은 처음이었거든요. 롯데월드 타워에서 서울을 한눈에 볼 수 있다고 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전망대까지 올라가는데 저는 이렇게 빠른 엘리베이터는 처음이었습니다. 1층에서 꼭대 기층까지 5분도 안 걸리고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귀가 멍멍해지더라고요. 전망대에 도착해서 창밖을 바라보니 이 풍경은 보지 못한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너무 아기자기하게 보이고 서울이 제 눈 속에 다 보이는 게 너무 환상적이었습니다. 저는 런던에서 경험하지 못한 것을 한국에 와서 너무 많이 경험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래서 갑자기 든 생각인데 한국에 와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 같은 외국인한테는 서울이 정말 편한 도시인 게 어디를 가도 영어로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게 편리했습니다. 크게 불편한 점을 느끼지 못했고 치안이 너무 좋아서 밤길도 괜찮았어요. 한국에서 2주가량의 휴가를 즐기고 영국에 돌아와서 저는 가족들 앞에서 선언했습니다. 한국에 가서 살 거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의 반대가 너무나 심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기필코 안 된다며 극구 반대하셨고 저는 너무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았죠. 왜 반대를 하시냐고. 할아버지께서는 한국전쟁 참전 군인입니다. 그 시절 공군에서 근무하며 전투기 조종사로 참전했어요. 그 시절 한국에 와보니 정말 아무것도 없고 폐허가 되어버린 나라를 경험하셨던 분이라서 저의 한국행을 반대를 하셨어요. 그리고 공산주의와 맞서며 북핵의 위협을 받고 있는 최전선의 나라이고 전쟁은 종전이 난 게 아니고 휴전 상태이며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며 반대를 하셨어요. 저는 할아버지에게 차근차근 설명드렸습니다. 물론 할아버지께서 한국전쟁에 참전하셨을 때는 지구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이고 힘없는 나라이며 다른 나라의 도움 없이는 정말 일어서지 못하는 나라였는데 지금의 대한민국은 자그마치 국방력 세계 5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심지어 영국보다 국방력 순위는 높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높은 국방력으로 북한의 전쟁을 억제시키고 있으며 자신의 남자친구도 군대를 갔다 왔고
모든 남성들은 군대를 다녀오고 예비군으로 전환되어 일정 기간 군사력을 보존시키고 있기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에게 지금 현재 한국의 국방력을 보여주는 외신 언론 기사를 보여주었습니다. 유럽의 인근 국가인 폴란드에 전투기를 수출하는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지는 믿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떻게 한국에서 전투기를 독자 생산해서 수출을 하는지 깜짝 놀라신 거예요. 그리고 미사일과 전차 등 우수한 무기를 전 세계로 수출하며 한국은 대단한 국가라며 안심해도 된다고 했어요. 듣고 계시던 아버지는 이미 외교부에 근무하시며 세계 여러 나라를 방문한 적 있는데 사실 한국처럼 안전한 나라는 별로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한국에 출장을 다녀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녀오신 지는 10여 년이 흘렀고 지금의 실정을 말해주니 아버지도 놀라긴 했어요. 엄청난 도약을 한 게 감히 놀라지 않을 수 없다고 했어요. 아버지는 저의 한국행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젊은 시절에 보는 눈을 키워라고 하시며 한국행을 찬성했어요. 반면 할아버지는 아직까지는 반대의 입장이셨어요. 저는 이대로는 설득하기 힘들겠다 싶어서 자료를 준비해서 할아버지를 설득하기로 했어요.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조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알고 있던 것보다 그 이상으로 좋은 점이 많은 나라였어요. 그리고 저의 꿈이 생겼어요. 저는 한국에 위치한 영국 대사관에서 근무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할아버지도 이해해 주실 거라 믿었고 저의 든든한 남자친구 서준과 결혼을 하고 한국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할아버지에게 자료를 가지고 찾아가서 차근차근 설명드렸습니다. 할아버지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대략 정리해서 말씀드렸어요. 한국의 국방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서 절대 북한의 위협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며 도심의 치안이 런던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서 밤 늦은 시간에도 위험하지 않고 대사관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사택이 제공되기 때문에 주거의 걱정도 크게 줄일 수 있고 음식 또한 한국에서 이미 경험해 보았는데 입맛에 너무 잘 맞기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 외에도 몇 개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며 할아버지께 말씀드리니 할아버지는 그제서야 못 이기는 척 동의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서도 저에게 신신당부했습니다. 한국에서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으면 바로 영국으로 돌아오라고 하셨어요. 알겠다고 대답했으나 저는 한국에서는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습니다. 저는 한국에 가서 살고 싶기에 얼른 한국에 있는 대사관에서 근무할 수 있게 노력을 하고 얼른 그날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도 앨리스가 얼른 한국에 위치한 영국 대사관에서 근무하는 날이 오면 좋겠는데요. 오늘의 사연을 들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잘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다음 이야기에는 더 좋은 편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루튜브 김민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